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주일간의 대한민국 전국을 분석해보는 민영삼 김선업 박사의 데이터 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네. 박사님은 뭐 정치적 중립이시기 때문에. 아니 뭐 중립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기쁩니다. 어떤 기쁜 소식? 네? 어찌됐건 간에 갤럽 조사에서 네. 갤럽 조사에서 뭐 그 전에 뭐 있었습니다만은 네. 갤럽 조사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지금 막 들썩들썩합니다. 네. 저 한쪽에서는 뭐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그러고 네. 그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쪽은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아 그럼요. 네. 뭐 자,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뭐 사실은 뭐 40, 30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상징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안 중요합니까? 아니 이제 기분 좋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점수 이제 그 지지도가 높냐 낮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지금까지 많이 드렸죠. 근데 어떻든 이제 이 30%대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제가 모의고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지금의 어떤 그 자기 실력이나 자기 어떤 정책 능력을 이렇게 과신하는 혹은 또 그걸 갖다가 또 뭐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뭐 이 수치 자체의 의미도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시면은 먼저 아무래도 그 오버럴 이밸레이션 전체적인 평가. 네. 전체적인 평가를 네. 쭉 한번 박사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 이제 뭐 어떤 그 지지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밀한 얘기는 이제 그 갤럽 측에서 각 언론 기관에게 네. 그 언론 기관에서 혹시라도 지지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좀 왜냐하면은 지지한 분 중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네, 평가. 네, 지지도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익숙해서 그렇죠. 평가는 말 쓰기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긴 한데요. 네네. 한번 써볼까요? 뭐 평가. 네. 평가. 평가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갤럽 조사가 있었고 지난주에, 그 다음에 뭐 항상 하는 이제 RN 서치, 그 다음에 리얼미터, 이제 이 세 군데가 정기 주간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게 나온 건데 주간조선에서 매트릭스하고 조사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안 된 건데 금요일 날 보도가 된 SBS 이제 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BS는 다른 프로젝트 조사 중에서 이 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항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먼저 보도하겠습니다라고 보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는 결과를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고요. 이렇게 5군데가 있었고, 이제 먼저 이게 주례 그 조사를 하는 세 군데 보면은 아시다시피 갤럽이 이제 39.0, RN 서치가 그러니까 평가가 잘한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뭐 여러분들 아까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39.0%, 그러니까 40%를 뭐 처음 그러니까 하회한 겁니다. 처음 하회한 거고, 소위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뭐 비교적 좀 큰 회사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큰 여론조사에서 했던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몇 개만 30%대가 나온 게 있었지만은 이 정례 조사에서는 40% 밑으로 넘어간 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 서치가 42.0%. 이것도 지난주보다 감소했어요. 그래서 갤럽이나 RN 서치 지금 화면에 나와 있겠지만 이 두 기관은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도 감소한 거예요. 근데 리얼미터의 경우는 뭐 이것도 뭐 대서특필이 됐는데 4.1%가 지지도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깐 박사님. 네네. 저희들이 처음 인사드릴 적에 항상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만 신뢰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신뢰할 만하다가도 또 언제 약간 이게 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방향성이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사님 말씀이 방향성이 약간 어긋나는 수 있는 걸로 분석된답니다. 네. 어쨌든 4.1%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게 좀 그렇죠.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가 이게 이제 세 기관을 네. 항상 이제 뭐 이렇게 평균을 냈기 때문에요. 네. 이 세 기관은 평균을 내보면 42.2% 그러니까 잘한다가 못한다 또는 아까 이제 평가에서 못한다가 53.0%예요.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는 저게 격차가 났어요. 10.8% 포인트. 7.7 아니었습니까? 7.7, 9.9였어요. 네. 지난주에 9.9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8%, 1%. 10.8로 늘어난 그렇죠. 1%.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예요. 네,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굉장히 네. 이렇게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더 좀 벌어진 겁니다. 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그래도 국정 지지도는 좀 높아졌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효과는 이게 즉각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정치적 사건은 생각보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데는 다소 이렇게 렉이 있어요. 시간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관심이나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평균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효과라는 것이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제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제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서 기존에 이제 가졌던 그런 불만들이 계속 지금도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표를 냈는데 이제 그것이 뭐 그렇게 흔쾌하게 그것이 뭐 그렇다고 너 잘한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낸 거고 뭐 인제 낸 거 갖고 내가 너 갑자기 너를 좋아할 리가 없다. 예컨대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사표를 내서 뭐 바로 이렇게 더 지지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는 그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해석은 굉장히 무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그러니까 좀 제가 말씀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사퇴를 해서 네. 그럼 이 사태가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이 다른 일을 이렇게 잘 하면은 그래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긴 당장은 힘들다 이런 말 힘들고 힘들다는 사실은 말씀이죠. 시기 자체도 네네. 이게 뭐 처음에 좀 내줘 그래서 금방 내줬으면 잘했어 그러는데 그렇죠. 굉장히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긍정 효과가 저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테면 지금 조사 기간이 되게 화수목 15, 16, 17이거든요. 근데 리얼미터는 14, 15, 16 뭐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월요일 날이 하루 들어 있어요. 네네. 사퇴하기 전날이죠 말하자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다른 기관 상승했다는 건 좀 납득이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느 특정 기관을 이렇게 뭐 저희들이 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네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방향성이 탁탁 어긋나는 경우가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조금씩 있는데 이 경우가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노력과 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리얼미터 측에서 좀 참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또 전체적으로 배경 변수별로 봤을 때 좀 뭐 볼까 이유? 거기 배경
긍정평가하든 부정평가하든 그 이유. 예, 이유는 지난주하고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검찰 개혁이 좀 올라왔어요. 예, 긍정적인 이유에서 갤럽 경우에 보면. 긍정평가 이유. 네네. 예, 이게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잘한다. 예, 11%. 그다음에 이건 완전히 뭐 그 달빛 기사단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외교 사람이 조금 낮아졌죠. 한 11%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평가는 민생이 인사보다 좀 많이 올라왔고요. 지난주에도 지적했듯이 뭐 독단적인 뭐 어떤 것, 일방적인 것, 편파적인 것, 공론 분열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한 우리가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예. 네. 아무튼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더 이제 좀 부상을 했어요. 네. 뭐 아침 주간 조선 뉴스 거기 분석에도 네. 주간 조선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매트릭스하고 조사한 매트릭스 조사한 대통령 일 과제가 경제 활성화가 45.5%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뭐 23% 뭐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상당히 이제 물론 뭐 과거에도 어려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지표상으로도 악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걸 많이 지금 느끼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군요. 지지 이유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또 하나 있는 늘 해왔던 집단별, 하위 집단별. 배경 변인별. 뭐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지역하고 연령하고 뭐 성별, 뭐 이제 연령, 그러니까 성별 이런 건데요. 연령별로는 제가 근데 조금 이렇게 이 갤럽 조사나 다른 조사를 보면 좀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 경향 중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가장 뭐 지지도가 높은 층이 이제 40대, 30대,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이런 순으로 가죠. 뭐 이런 추세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조금 이 그 각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 있어서 조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좀 변화가 제가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전 연령에서 다 이렇게 지지도가 빠진 건 사실인데, 제가 좀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혹시 50대하고 60대를 부르는 세대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좀 긍정적인 표현. 요새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50대, 60대를 통칭해서 전후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얘기하면 50대는 뭐 고령층, 그다음에 그러니까 60대는 고령층, 물론 65세는 뭐 노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50 내지 55세는 준 고령층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동적이고 뭐 지금 굉장히 뭐 다 젊으신데, 그래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신중년층입니다. 신중년층. 그래서 요즘은 이 신중년층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신중년층. 중년. 그냥 중년인데 좀 새로운 중년이다. 그래서 신중년층. 그래서 50대, 60대를 신중년층. 그래서 뭐 액티브 시니어라는 거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 새로운 또 인생에 출발할 수 있는 세대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이 연령에서 사실은 50대고 60대고 지지도 차이가 조국 사태 이전에는 꽤 컸어요. 물론 이제 50대가 물론 이제 지지도가 낮긴 했습니다만, 근데 최근의 조사를 보면 거의 이게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중년층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정체성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비슷해졌다. 특히 이거는 50대의 그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엄마들이 느끼는 50대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불만이 커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갤럽에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지지도가 똑같아졌어요. 이게 처음 제가 알기로는 갤럽 조사에서 그래도 여성의 지지도가 좀 더 높았거든요. 높았죠. 이번에 똑같이 나온 건 난 처음이라고 저는 30대, 40대 여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50대 이상에서 특히 50대에서 여성의 지지도가 낮아진 게 이게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남성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하고, 특히 50대 이상의 신중년층이 전국을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동질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역별 이런 거는 물론 이게 항상 우리가 지금 뭐 서울의 갤럽의 경우에 서울의 지지도가 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하고 경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러군요. 잠깐만 저기 주간 조선치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16, 17 이틀간 매트릭스 한 거거든요. 비슷하게 났잖아요. 네, 서울이 44.2, 경기가 43.2, 인천이 38.9. 거의 비슷하네. 서울 경기는. 다른 데는 그렇게 나오고요. 갤럽만 서울이 좀 낮게, 특히 낮게 나와요. 서울이 낮아요. 낮게 나오죠. 서울의 지지도가. 뭐 표본에 있어서 좀 각 차이점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서울의 지지도가 낮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서울 이번에도 보면은 갤럽의 경우는 서울이 34%예요. 오우. 서울의 경우. 요 매트릭스 조선하고는 야 44점이니까 엄청 차이나. 그다음에 인천 경기는 44%예요. 그건 비슷하네. 10% 차이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갤럽 조사에서는. 근데 다른 데 조사는 서울 경기 차이가 없다 이거죠.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게 인구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서울 인천 경기가 이제 좀 젊은 층들이 더 많죠. 요즘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가죠. 인구학적으로는 좀 더 점적층이. 그렇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기 북부 있잖아요.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 동두천, 연천,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의정부하고 양주까지 가는데 지금 신도시들이 쭉 되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돼 있어요. 많이 유입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충청도는요. 충청도도 저번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충청도 지지도를 우리 말고는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 왜 그런지. 저 부울경하고 이런데 부울경 수도권만 가지고. 근데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조사 결과에서 충청도 지지도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갤럽도 마찬가지고요. 갤럽이 이번에 35%가 나왔어요. 지지도가.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 충청도 RN서치도 충청도 지지도가 좀 낮은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제 눈에는 충청도 지지도가 조금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집단별로 보면은 이 매트릭스 TV 그 조선조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중도층 있잖아요. 중도.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도층이라 이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중도층이 사실은 선거 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쪽 진영도 아닌 이렇게 하는 흔히 말하는 스윙 보터라고 하잖아요. 이 조사에서 보면은 그 조선 매트릭스 조사에 보면 중도층이 부정평가가 54.8 그리고 긍정평가가 40.4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14.4%포인트. 네, 여기 지금 갤럽의 경우도 36대 59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네, 한 20%포인트 이상. 갤럽이 36대 59. 59, 여기 더 크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금 보수층이, 그러니까 중도층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중도층이 이제 국정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당,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지지정당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정당으로 그러면 예컨대, 뭐, 한국당이나 이렇게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전망 시간에 따로 좀 자세히 어떻든 이게 지금 국정 지지도에 있어서는 중도의 비판적 시각이 뭐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평균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집단별 분석은 아닌데 제가 좀 꽂혀 있는 부분, 제가 꽂혀 있는 부분이 여쭤서 보니까 매우 잘하고 매우 잘못. 여기는 또 했네요. 여기 매트릭스 조선 조사 보니까 야 매우 잘못이 33.4예요. 근데 저번에 40%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한다, 잘 못한다가 전체적으로 50 얼마잖아요. 근데 절대 다수가 잘못한다 중에서 절대 다수인 얘가 매우 잘못이 많다. 그러니까 매우 잘못이 우리가 이제 가장 높았을 때는 40%까지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는 그래도 약간 이제 조금 잠을 주무시는데 34%는 여전히 지금 화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날은 시원해졌는데 잠못 이루시는 분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조국이 사퇴해도 아직 그렇죠. 아직도 분이 뭐 7명, 그러니까 8분 중에 한 분만 분이 좀 풀렸고요. 지금도 뭐 그냥 별로 비슷해요. 제가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매우 잘하고 있다는 19.5%. 매우 잘하고 있다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30%에서 많이 빠졌고요. 네. 그냥 잘하고 있다. 양심이 있다 나도 그래서 그냥 잘한다. 이쪽으로 많이 왔고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약간 이제 매우 그냥 잘못하고 있다로 올라왔지만 네. 여전히 이제 한 8분의 7 내지는 8분의 6, 4분의 3 정도는 역시 뭐 이게 30%보다는 되게 높아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34%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아직도 많이 나 계시죠. 한 주간에 한 그 여러 기관에서 했던 국정 지지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아무튼 뭐 약칭해서 국정 지지도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추세 네. 여기서 반등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쭉 계속 빠지거나 조사상으로 보면 그러고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약간씩 반등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 약간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그럼 뭐 이걸 이제 극복하고 올라가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은 뭐 이게 쉽사리 이렇게 반등해서 다시 뭐 급격한 반등을 해서 뭐 회복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히 아무튼 그 뭐 잘 돼야 되겠죠. 네.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까? 근데 이제 또 못한 것을 못한다고 또 평가가 혹독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사님?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뭐 특별히 조사해서 또 특이하게 뭐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지지도 이제 또 댓글 뭐 실제 지지도 10%, 2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무튼 네. 지금 우리는 이제 결과를 그러니까 조사의 결과, 그러니까 이 방법에 의한 조사의 결과인 점을 참고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국을 분석해보는 데이터 썰 시간 김선업 박사님 설명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